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티모시 C. 와인가드의 모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인류의 역사를 누가 움직였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리면 대부분은 위대한 정치가, 철학자, 군사 전략가 또는 과학자를 떠올리고 싶죠.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링컨, 뉴턴, 다임과 같은 인물들이 인류의 진보와 전쟁, 사상, 혁명을 이끌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티모시 신 와인가드의 모기를 읽고 나면 이 견고한 통념은 단숨에 무너지죠. 그는 이렇게 단합니다.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며 인류 문명의 궤적을 바꿔온 존재는 다름 아닌 모기였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모기와 말라리아라는 감염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티모시 와인가드는 모기를 중심에 두고 인류 문명의 가장 중대한 순간들을 새롭게 조망합니다. 그것은 곧 모기를 주인공으로 쓴 세계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과서에서는 결코 조명되지 않았던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대한 사료와 과학적 통계, 전염병학, 생태학, 국제정치사를 종합하여 이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존재가 어떻게 인류 사회의 물줄기를 바꿔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죠. 최근 충격적인 통계를 시작합니다. 매년 모기로 인해 약 1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의 목숨이 잃고 있으며 이는 총기 살상, 전쟁, 암 사망자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 이 지구에 태어났던 약 1080억 명의 인류 중 절반에 가까운 약 520억 명이 모기로 인해 사망했을 것이라는 외사적 추정도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아니라 말라리아, 황열병,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필라리아 등 모기가 전파하는 감염병들의 장기적 파괴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수치이죠. 이러한 모기의 영향력은 단순한 질병의 영역을 넘어서 국가의 흥망성쇠, 제국주의의 실패, 독립운동의 성공 여부, 국제무역과 경제처지의 부족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1803년의 루이지애나 매입 사건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로부터 뉴올리언스 지역을 매입하고자 했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미국 측 협상단에 루이지애나 준주 전체를 단돈 1,500만 달러에 넘기겠다는 뜻을 전하죠. 그 땅은 현재 미국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미국 15개 주와 캐나다 일부 지역에 포함된 방대한 지역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폴레옹이 그렇게 큰 땅을 헐값에 넘긴 배경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티의 모기 때문이죠. 당시 프랑스는 카리브 제도와 아이티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고 흑인 노예들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나폴레옹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지만 이들은 적군이 아니라 황열병을 옮기는 모기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5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군이 아이티 상륙 후 몇 달 만에 대부분 사망하거나 무력화되었으며 프랑스는 카리브해 식민지 경영에 대한 희망을 접고 북미 대륙에서 철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모기 한 마리가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순간입니다. 이후 아이티는 독립을 쟁취하지만 그 뒤에 기다리는 것은 유럽과 미국의 냉혹한 보복이었죠. 백인 우월주의에 기초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이티의 흑인 자치구 성공을 두려워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 공세와 외교적 고립 정책을 시행합니다. 아이티는 그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수십 년간 경제 발전은 정체되었습니다. 오늘날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게 되었죠. 저자는 이를 두고 노예 해방의 대가로 치른 경제적 응징이라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도 여전히 모기가 있었고 그것은 자유의 대가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죠. 이 책에서 모기의 역사는 남북전쟁, 제국주의 식민정복,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집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는 모기맥의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었으나
북부 병사들은 전염병의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심지어 남부 정치인들은 퀸인을 군대가 아닌 자기 가족을 위해 비축했다는 기록도 등장하죠.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전술보다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자와 퀸인을 확보하는 자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는 과학기술 이전의 전쟁에서는 전염병의 실질적인 무기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와인가드는 책 후반부에서 현대 감염병의 75%가 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 감염병이며 이 중 상당수가 모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모기의 서식지가 부상하고 있으며 지구 곳곳에서 말라리아나 댕기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은 다시 창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경제, 환경정책, 도시계획, 국경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재난입니다.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이러한 과학적 지식과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서술한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때로는 블랙 유머, 때로는 역사 비평가로서의 냉소, 때로는 정의로운 분노를 섞고 독자의 몰입을 이끌어내죠. 예컨대 그는 마크 트웨인의 말인 백인들이 다른 야만인들보다 덜 야만자가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웃긴 일이라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죠. 이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잔혹한 침략의 이면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모기는 더 이상 단순한 해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사의 이면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문명을 사회해온 진정한 역사적 주체입니다. 모기를 이해하는 일은 곧 우리 자신과 인류 문명을 다시 성찰하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기는 독자들에게 작은 존재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나비 효과가 아니라 모기 효과이며 역사란 결국 그 어떤 존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안겨줍니다. 그 작고 성가신 생물 한 마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